영자야, 정말 부러워 죽겠어. 박미경은 동네 카페에서 절친한 친구 최영자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영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죠. 우리 며느리가 또 손자 사진을 보내왔다니까. 이번엔 유치원 발표회 사진이야.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영자는 핸드폰 속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그래, 정말 예쁘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사실 미경은 영자와 만날 때마다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동네 주부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다들 자식들 결혼 이야기만 하면 미경은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지난주 부녀의 모임에서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김순희는 아들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예쁜지 보라고 자랑했고, 이윤숙은 첫째 딸이 쌍둥이를 낳았다며 손자 손녀 자랑에 열을 올렸어요. 심지어 평소 조용하던 박정숙까지 둘째 아들의 신혼집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경만 혼자 초라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경아, 그런데 지수는 언제 결혼할 거야? 벌써 35인데 이제 정말 늦은 거 아니야? 영자의 질문에 미경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우리 지수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 대기업 과장이니까 책임질 일이 많잖아. 미경의 대답은 변명처럼 들렸죠.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일보다는 가정이 우선이지. 요즘 세상에 혼자 늙으면 얼마나 쓸쓸해. 우리 며느리 보니까 정말 든든하더라고. 영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경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든든하다는 말에 미경은 더욱 초조해졌어요. 미경은 커피잔을 들며 그렇긴 하지만 지수가 워낙 독립적이어서. 그러나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적인 건 좋지만 여자는 결혼해야 완성되는 거야.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줄까?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총각이 있는데 의료기기 회사에 다닌대. 나이도 적당하고 조건도 괜찮아. 더군다나 집안도 괜찮고 부모님도 온화하시다고 하더라고. 영자의 제안에 미경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한번 알아봐 줄래? 미경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죠. 영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럼 내가 알아보고 연락할게. 이제 우리 미경이도 며느리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수가 과연 결혼에 관심을 보일까? 미경은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거실에서는 남편 박철수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철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며 아내를 맞았어요. 미경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오늘도 영자한테 스트레스 받았어. 또 며느리 자랑이야. 나만 바보같이 앉아서 듣고만 있었다니까.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친구니까 이해해줘야지. 하지만 미경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해는 무슨 이해야. 맨날 며느리 손자 자랑만 하면서 우리 지수는 언제 결혼하냐고 묻잖아. 정말 창피해 죽겠어. 미경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죠. 사실 미경은 동네에서 완전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며느리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만 할 말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지난주에는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 자신만 빼고 다들 손자 돌잔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미경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나이 30이 넘어서도 결혼 안 한 딸을 둔 어머니라는 시선이 너무나 뼈아팠어요. 철수는 신문을 접으며 지수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남과 비교하려고 그래? 당신은 몰라. 동네에서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데.
다들 결혼한 자식 자랑하는데 나만 할 말이 없다고. 미경은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어요. 철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혼자서도 잘 살고 있잖아.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니야? 하지만 미경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무리 대단해도 결혼 안 하면 뭘 해. 나이 들면 외로워진다고. 그때 후회해도 늦어. 미경은 자신의 걱정을 설명했지만 철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철수를 보며 미경은 더욱 답답함을 느꼈어요. 남자들은 정말 몰라. 여자가 혼자 늙는 게 얼마나 힘든데. 미경은 속으로 생각하며 영자가 소개해준다는 남자에 대해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지수가 결혼만 하면 자신도 드디어 며느리 자랑을 할 수 있을 텐데.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을 텐데. 미경의 간절한 바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미경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모임에서 위축되어 있었는지 떠올렸어요. 친구들이 며느리 자랑을 할 때마다 자신은 항상 듣는 역할만 했고 손자, 손녀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어요. 이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미경은 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영자가 소개해준 남자는 이준호라는 38살 총각이었어요. 미경아, 늦었어? 영자는 카페 입구에서 미경을 반겼습니다. 준호 씨는 벌써 와 있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영자의 말에 미경은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죠. 카페 안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준호는 정중하게 일어서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라고 합니다. 준호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적당하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미경은 속으로 만족하며 지수 어머니 박미경이에요. 영자는 중간에서 분위기를 띄우며 준호 씨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중간 관리직을 하고 있어. 집도 있고 조건이 정말 좋다니까. 미경은 더욱 관심을 보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의료용 기기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라 안정적이에요. 준호는 겸손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미경은 준호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미경의 질문에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준호는 과거에 몇 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모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성격상 여자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여자친구는 준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을 금지하자 헤어졌고, 두 번째 여자친구는 준호의 지나친 간섭에 질려서 떠났어요. 세 번째 여자친구와는 2년 정도 사귀었지만 준호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라고 강요하자 크게 싸우고 이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미경이 알 리는 없었죠.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우리 지수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정말 괜찮은 아이야.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네요. 준호는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수는 대기업 과장이야.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뻐. 다만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결혼을 미루고 있을 뿐이지. 그럼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준호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대기업 과장이라니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결혼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 통제하기 쉬울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수한테 말해볼게. 미경은 기뻐했습니다. 영자는 옆에서 준호의 집안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준호 씨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정말 착하시대. 아들 교육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준호 씨는 효자라서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드린다니까. 미경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마음에 들어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들뜬 마음으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야, 엄마야. 오늘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전화 너머로 지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또 소개팅 얘기예요? 저 정말 결혼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지수의 단호한 목소리에도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정말 달라. 의료기기 회사에 다니고 집도 있고 나이도 적당해.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될까? 미경은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지수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엄마가 그렇게 원하시면 한 번은 만나볼게요. 사실 지수는 어머니의 계속되는 결혼 압박에 지쳐 있었어요. 매주 전화할 때마다 결혼 이야기만 나오니까 피곤했거든요. 지수는 혼자 사는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유롭게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지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정말 고마워. 후회 안 할 거야. 미경은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지수와 준호의 첫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미경은 지수에게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세세하게 조언했어요.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고 상대방 말을 잘 들어줘. 그리고 웃는 얼굴을 잃지 마. 남자들은 밝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알겠어요, 엄마. 지수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지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소개팅 당일 지수는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준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의자를 빼주었어요. 지수는 준호의 배려에 감사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만남치고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준호는 지수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었고 적절한 질문도 던졌습니다. 회사 일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준호의 질문에 지수는 그렇긴 하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 만족하고 있어요. 역시 커리어 우먼이시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준호가 칭찬했습니다. 지수는 준호의 진심 어린 칭찬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일과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수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죠. 준호는 대화 중에 지수의 성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이런 여성을 자신의 방식으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수를 분석했어요. 어머니가 결혼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자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준호는 헤어질 때 지수에게 말했어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지수의 대답에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지수가 자신의 이상형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예쁘기도 하고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결혼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서 통제하기 쉬울 것 같았거든요. 첫 만남 이후 준호는 지수에게 꾸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안부 문자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에는 안부 전화까지 빼먹지 않았어요. 지수 씨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준호의 다정한 메시지에 지수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 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수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준호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준호는 매일 지수의 일정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몇 시에 퇴근해요? 회사에서 야근 많이 해요?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던지며 지수의 생활 패턴을 알아갔어요. 한편 미경은 지수와 준호의 만남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영자야, 정말 고마워. 우리 지수가 준호 씨랑 잘 지내고 있대. 그럼 다행이네. 내 안목을 믿어. 영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랑했어요. 미경은 벌써부터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쯤 결혼 얘기가 나올까? 미경은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영자는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미경의 마음은 이미 앞서가고 있었죠. 미경은 동네 사람들에게 슬쩍슬쩍 지수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수가 요즘 괜찮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의료기기 회사에 다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이런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부러워하며 축하한다고 말했고, 미경은 이런 반응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회사에서 지수의 동료 한민수는 지수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과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일상이 평온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민수의 질문에 지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민수는 지수의 답변이 석연치 않다고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민수는 오래전부터 지수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관계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수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는 3년 전부터 지수를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능력 있는 상사로 존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의 따뜻한 성격과 배려심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하지만 직장 내 연애는 복잡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지수와 준호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준호는 항상 신사적이고 배려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 씨가 좋아하는 꽃이 뭐예요? 준호의 질문에 지수는 특별히 선호하는 꽃은 없어요. 그럼 제가 예쁜 꽃을 골라서 선물해 드릴게요. 준호는 다음 만남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장미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지수는 준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수 씨를 위한 거니까 당연한 거죠. 준호가 답했습니다. 준호는 꽃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지수가 좋아할 만한 책, 예쁜 액세서리, 맛있는 디저트까지. 지수는 이런 준호의 정성에 점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수는 준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지수의 일에 관심을 보이고 고민을 들어주며 든든한 지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 때 준호와의 통화는 지수에게 위안이 되었어요.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죠? 준호의 다정한 목소리에 지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서서히 지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지수의 친구들이 누구인지, 평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 했습니다. 지수 씨는 주말에 주로 뭘 하세요? 친구들과 만나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가요. 지수가 답했어요. 친구들과는 자주 만나세요? 준호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수는 준호의 관심을 애정으로 받아들였지만 사실 준호는 지수의 인간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었어요. 준호는 점점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들과 만나세요? 남자친구들도 있어요? 회사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세요? 지수는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자신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미경은 지수와 준호의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에 들떠 있었어요. 철수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수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대. 준호라는 남자인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지수가 좋다고 하면 괜찮은 거겠지.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수가 정말 행복해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철수는 몇 번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봤지만 지수는 항상 괜찮다고만 답했어요. 하지만 철수의 아버지로서의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준호는 지수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습니다. 지수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준호의 진지한 표정에 지수는 잠시 고민했어요. 준호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고 자신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네, 좋아요. 지수의 대답에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준호는 속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수를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미경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영자에게 즉시 전화를 걸어 자랑했죠. 영자야, 우리 지수가 준호 씨랑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대. 정말 고마워. 축하해. 이제 결혼만 남았네. 영자도 축하했습니다. 미경의 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미경은 그날 밤 철수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며느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동네에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겠어. 철수는 아내의 기쁨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경이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서 걱정됐거든요. 미경은 이미 머릿속으로 결혼식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장이 좋을지, 하객은 몇 명 정도 초대할지, 한복은 어떤 색으로 입을지까지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뛰었어요. 지수와 준호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매일같이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 준호와의 근황을 물어봤어요. 지수야, 준호 씨는 어때? 요즘도 잘해줘? 지수는 어머니의 관심에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내 엄마 잘해주고 있어요. 미경은 언제쯤 결혼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어요. 너도 이제 35인데 너무 오래 끌지 마. 미경의 재촉에 지수는 엄마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준호는 요즘 들어 조금씩 변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다정함은 사라지고 점점 소유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지수야, 오늘 회사 회식 있다고 했지. 몇 시에 끝나? 준호의 질문에 지수는 글쎄요, 보통 늦게 끝나는 편이에요. 너무 늦지는 마. 걱정된다고. 준호의 말은 걱정이라기보다는 통제에 가까웠어요. 지수는 점점 준호의 이런 모습에 부담을 느꼈지만 이 정도는 애인 사이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준호는 지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회식이 끝나면 누구와 함께 집에 가는지, 택시를 탔는지, 지하철을 탔는지까지 상세히 물어봤습니다. 심지어 회식 참석자들의 명단까지 요구했어요. 지수는 이런 준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회사에서 민수는 지수의 표정이 예전만큼 밝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과장님, 요즘 괜찮으세요? 뭔가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민수의 질문에 지수는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단순히 일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수의 핸드폰이 울리자 지수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준호 오빠. 지금 회사에 있어요. 전화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점심은 먹었어? 누구랑 먹었는데? 준호의 질문에 지수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동료들이랑 먹었어요.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준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지수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준호는 점점 더 자세한 것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남자 동료들도 같이 먹었어? 당연히 같이 먹었죠. 지수가 답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야? 나이는 몇 살이고? 준호의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남자친구분이 좀 까다로우신 것 같은데. 지수는 민수의 말에 당황하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민수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너무 간섭이 심한 것 같은데요. 건전한 관심과 통제는 다른 거잖아요. 민수의 직설적인 말에 지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준호는 점점 지수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려 했어요. 지수의 퇴근 시간을 체크하고 주말 계획까지 미리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지수가 답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시간 보내자. 매주 주말마다 만나자고. 준호의 제안은 제안이라기보다는 강요에 가까웠습니다. 지수는 가끔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준호는 심지어 지수의 옷차림에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치마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준호의 말에 지수는 당황했어요. 직장에서 입는 정장인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른 남자들이 쳐다볼 수도 있잖아. 준호의 설명에 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옷차림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며 자신을 점검하고 회사에 입고 갈 옷을 고를 때도 준호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경은 지수와 준호가 매주 만나고 있다는 소식에 더욱 기뻐했습니다. 영자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 지수가 준호 씨랑 매주 데이트한대. 정말 잘 되고 있어. 그럼 곧 결혼 발표하겠네. 영자는 부러워했습니다. 미경은 벌써부터 결혼 준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예식장이 좋을지, 하객 리스트는 어떻게 작성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철수는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수야, 요즘 목소리가 좀 어둡네. 괜찮아? 네, 아빠 괜찮아요. 철수의 질문에 지수는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철수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내 미경이 워낙 기뻐하고 있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몇 번 더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지수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어요. 하지만 철수의 직감은 계속해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습니다. 지수는 점점 준호와의 관계에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준호의 관심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감시에 가까웠고 지수의 자유를 점점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워낙 기뻐하고 있어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지수의 핸드폰을 확인하려 했어요. 누가 연락했는지 궁금해서. 준호의 말에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연락한 것뿐이에요. 남자친구들도 있어? 준호가 물었어요. 직장 동료들도 있죠. 지수의 솔직한 답변에 준호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남자들과는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 준호의 요구에 지수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준호가 화를 낼까봐 두려웠거든요. 지수는 점점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준호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고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 자유롭고 당당했던 지수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결국 준호는 지수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결혼하자.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준호의 재촉에 지수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경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지수야, 정말 축하해. 드디어 우리 딸이 신부가 되는구나. 미경의 기쁨에 지수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미경은 즉시 온 동네에 소식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수가 드디어 결혼해요.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났어요. 동네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미경은 그동안의 서름이 모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고민 끝에 지수는 준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오빠 결혼해요. 지수의 대답에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지수를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지수는 준호의 품에 안겨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미경은 온 동네에 딸의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영자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죠. 영자야, 우리 지수가 드디어 결혼한대. 준호 씨가 프로포즈했어. 축하해. 정말 잘 됐네. 이제 너도 시어머니가 되는구나. 영자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시어머니라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딸의 결혼 소식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지수가 의료기기 회사 다니는 좋은 남자랑 결혼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미경의 자랑에 동네 사람들은 축하한다며 부러워했죠. 미경은 이런 반응에 더욱 만족했습니다. 마침내 자신도 며느리 자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지수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준호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준호는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했습니다. 예식장은 내가 알아볼게. 너는 드레스나 골라. 준호의 말에 지수는 저도 같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준호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수는 자신의 결혼인데도 소외감을 느꼈어요. 준호는 예식장부터 신혼여행지까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했습니다. 지수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청첩장 문구도 준호가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지수가 의견을 말하면 준호는 화를 내며 결혼 준비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면서 괜한 참견하지 마. 회사에서 민수는 지수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결혼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민수의 축하에 지수는 답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민수는 지수의 표정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축하받을 일에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닌지 싶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지수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거든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지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준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준호는 지수의 행동 하나하나에 간섭했습니다. 지수야, 결혼하면 회사 그만둘 거지? 준호의 말에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결혼하면 집안일에 신경 써야지 무슨 일을 계속해? 준호의 말에 지수는 당황했어요. 결혼 전에는 지수의 일을 인정해주던 준호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이 너무 좋아요. 계속하면 안 될까요? 지수의 부탁에 준호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말을 안 듣네. 준호의 화난 목소리에 지수는 무서워졌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지수는 일단 준호를 달래기 위해 그렇게 대답했어요. 준호는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결혼하면 친구들과의 모임은 한 달에 한 번만. 회사 회식도 가급적 참석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는 늦게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조건들을 들으며 지수는 점점 결혼이 두려워졌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지수는 민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 씨, 제가 요즘 좀 혼란스러워요. 민수는 지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어떤 일이신지 물어봤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자꾸 불안해져요. 결혼 전 불안감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민수는 지수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불안감은 단순한 결혼 전 증후군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점점 통제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지수야, 친구들 만나는 것도 이제 그만해. 준호의 말에 지수는 왜요? 결혼하면 남편이 우선이어야지 친구들과 뭘 그렇게 만나? 준호의 논리에 지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경은 결혼식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객 명단을 작성하고 식장 장식을 확인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영자와 함께 한복을 고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미경아, 정말 좋겠다. 딸 결혼식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야, 정말 꿈만 같아. 영자의 말에 미경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미경은 벌써부터 결혼 후의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손자, 손녀는 언제쯤 생길지, 명절에는 어떻게 지낼지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지수를 만날 때마다 딸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지수야, 결혼 준비 힘들지?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철수의 질문에 지수는 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혹시 준호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미경이 너무 기뻐하고 있어서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지수는 준호와 크게 다툼을 벌였습니다. 결혼식에 회사 동료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가 준호가 화를 낸 것이었어요. 회사 사람들은 왜 불러? 우리끼리만 하면 되잖아. 그래도 그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인데. 지수가 말했습니다. 동료고 뭐고 이제 필요 없어. 결혼하면 어차피 그만둘 거잖아. 준호의 단호한 말에 지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때 지수는 준호가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식 준비는 다 끝난 상태였고 미경은 너무 기뻐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이제 와서 결혼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닌 상황에서 결혼을 취소한다면 미경이 얼마나 창피할지 생각하니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수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밝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미경은 처음에는 단순히 신혼 적응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수야, 신혼생활 어때? 준호가 잘해줘? 네, 엄마 잘해주고 있어요. 미경의 질문에 지수는 답했지만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어요. 미경은 지수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적응하느라 그런 거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철수는 달랐어요. 딸을 볼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수야, 많이 말랐네. 밥은 잘 먹고 있어? 네, 아빠 잘 먹고 있어요. 철수의 걱정에 지수는 답했지만 실제로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준호는 결혼 후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자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표현했어요. 언제까지 일할 거야? 이제 집안일에 신경 쓰라고. 조금만 더 일하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지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준호는 신혼여행에서부터 이미 변하기 시작했었어요. 여행지에서도 지수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너무 밝은 옷은 입지 마. 다른 남자들이 쳐다본다. 호텔 수영장에도 가지 마. 비키니 입는 거 싫어. 이런 식으로 지수의 자유를 하나씩 빼앗아 갔어요. 집에 오면 준호는 지수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오늘 누구랑 점심 먹었어? 회사에서 누구랑 얘기했어? 준호의 질문은 관심이 아니라 감시였어요. 지수는 점점 숨이 막혔지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지수의 핸드폰도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서 연락이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지수가 거부하면 준호는 화를 내며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냐고 소리쳤어요. 회사에서 민수는 지수의 급격한 변화를 걱정했어요. 과장님 요즘 많이 조용해지셨는데 괜찮으세요? 그냥 결혼 생활에 적응하느라 그래요. 민수의 질문에 지수는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수의 얼굴에는 항상 피곤함이 묻어났고 웃음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팔에 멍이 든 채로 출근했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팔에 그게 뭐예요? 아, 이거 그냥 문에 부딪혀서 그래요. 지수는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 멍이 문에 부딪혀서 생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멍의 모양이 너무 선명했고 마치 누군가가 강하게 잡아서 생긴 것 같았거든요. 과장님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민수의 진심 어린 걱정에 지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한 여자가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지수의 대답에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계속 걱정했어요. 민수는 지수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는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지만 점점 자주 마시게 되었어요. 술에 취하면 준호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뭘 잘한다고 회사에서 과장이라고 날 무시해? 그런 적 없어요. 준호의 말에 지수는 변명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해? 준호는 지수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오빠 제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지수의 부탁에 준호는 더욱 화를 냈어요.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준호는 손을 들어 지수를 때렸습니다. 지수는 충격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준호는 자신이 한 행동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지수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화나게 해서 그래 앞으로 조심해. 준호의 말에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폭력 후에 항상 지수에게 사과했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화가 났나 봐. 하지만 내가 나를 이해해줘야 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지수에게 전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수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수는 준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준호가 화를 낼지, 어떤 행동을 하면 문제가 될지 항상 걱정해야 했어요. 미경은 여전히 지수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를 할 때마다 지수는 괜찮다고 말했거든요. 지수야, 신혼생활 적응했어? 준호가 잘해줘? 네, 엄마 잘해주고 있어요. 미경의 질문에 지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할지 생각하니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미경은 동네 사람들에게 계속 사위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정말 잘해줘요.
지수가 행복해해요. 미경의 자랑을 들을 때마다 지수는 더욱 괴로웠어요. 준호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대 때리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여러 번 때리기도 했어요. 지수는 멍이 보이지 않는 곳만 골라서 때리는 준호의 치밀함에 더욱 무서워했습니다. 준호는 지수의 정신적 고통도 즐기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가족들한테 말해봐야 누가 믿겠어? 이런 말들로 지수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지수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준호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무능한 사람이고 준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믿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지수의 업무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도 잦아졌어요. 동료들은 지수의 변화를 걱정했지만 지수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미경은 갑자기 지수 집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이 좋아할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싶었거든요. 미경은 지수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집으로 향했어요. 우리 지수 깜짝 놀라겠다. 미경은 기대에 찬 마음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수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미경은 지수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수야,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야위었네. 미경의 걱정에 지수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미경은 지수의 팔에 선명한 멍 자국을 발견했어요. 지수야, 이게 뭐야? 미경은 충격을 받으며 지수의 팔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수는 당황하며 소매로 팔을 가리려 했어요. 아, 이거 그냥 부딪혀서 그래요. 하지만 미경은 그런 변명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멍 자국이 너무 선명했고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미경은 더 자세히 지수를 살펴봤어요. 목 뒤쪽에도 작은 멍이 있었고 손목에는 누군가가 강하게 잡은 듯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괜찮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미경의 간절한 부탁에 지수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지수의 고백에 미경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그랬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화를 내는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때리기도 해요. 지수의 말에 미경은 분노와 자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미경은 자신을 책망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 혼자 있을 때가 정말 행복했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지수의 말에 미경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미경은 지수를 꼭 안아주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지수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어떻게 자신을 통제하고 감시했는지, 친구들과의 만남도 금지했는지, 회사 일까지 그만두라고 강요했는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미경은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이 컸어요. 자신이 딸을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밀어넣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경은 즉시 지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지수야, 짐 싸, 당장 우리 집으로 가자. 하지만 지수는 망설였어요. 엄마, 그러면 준호 오빠가 더 화낼 것 같아요. 그런 놈은 신경 쓰지 마, 당장 이혼해. 지수의 걱정에 미경은 화를 냈습니다. 미경의 단호한 말에 지수는 놀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원하던 결혼인데 이혼하라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미경은 지수를 달래며 천천히 설득했어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행복이 중요한 거야.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미경과 지수는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수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털어놓았고 미경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철수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수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어. 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땅을 치고 울었어요. 철수는 충격을 받으며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진작 느낌이 이상했어. 지수 표정이 계속 어두웠거든. 나는 왜 몰랐을까?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철수의 말에 미경은 더욱 자책했어요. 미경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지수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떠올렸어요. 혼자 살 때 지수는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친구들과도 즐겁게 지냈죠. 그런 딸을 억지로 결혼시킨 것이 미경 자신이었어요. 동네 체면 때문에 딸의 행복을 망친 것입니다. 다음 날 미경은 영자를 만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영자야, 우리가 큰일을 저질렀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준호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미경의 고백에 영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자도 자신의 책임을 느끼며 미안해했어요. 영자는 즉시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준호의 이전 직장 동료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준호는 직장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했어요. 동료들을 무시하고 후배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즉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딸의 이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변호사는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경은 지수를 설득해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어요. 지수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미경의 다짐을 들은 지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동네 체면을 위해 딸의 인생을 망쳤다는 사실에 밤마다 울었습니다. 영자도 미경을 도와 준호의 과거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준호는 이전 여자친구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쉬쉬하고 넘어갔던 것이었죠. 미경은 자신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후회했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딸을 그런 남자에게 결혼시켰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미경은 지수의 이혼 절차를 도우며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동안 미경은 지수를 친정에서 보호했어요. 지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지수의 고마움에 미경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긴 뭘 고마워. 엄마가 너를 그런 곳으로 밀어넣었는데. 미경의 자책에 지수는 이제는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준호는 크게 반발했어요. 하지만 가정폭력의 증거들이 명확했고 지수의 의지도 확고했습니다. 결국 몇 달 후 이혼이 성사되었어요. 지수는 자유를 되찾았고 미경은 딸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 지수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다시 활기를 찾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과장님,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민수의 말에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민수는 지수의 변화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과장님,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급하지 않으니까 편하실 때. 민수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지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제가 제 마음으로 결정할게요. 지수의 대답에 민수는 기뻐했습니다. 미경은 동네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 딸 이혼했어요. 그런데 정말 행복해 보여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지수의 밝아진 모습을 보고는 이해했습니다. 영자도 미경의 변화에 감탄했어요. 미경아,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나도 반성 많이 했어. 영자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이 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몇 달 후 지수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받았어요. 집에 와서 미경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승진했어요. 지수의 기쁜 소식에 미경은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정말 축하해, 우리 딸이 최고야. 미경은 지수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는 딸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어느 날 미경과 지수는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을 강요했어. 미경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수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지수의 말에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은 이제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결혼보다 중요한 건 개인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수도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수와의 만남도 천천히 진전시켜 나갔어요. 이번에는 진짜 자신의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미경과 지수는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혼자 살 때가 정말 행복했었는데 이제야 그 행복을 되찾은 것 같아요. 지수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웃고 있으면 그게 바로 행복이야. 미경은 이제야 진정한 모성애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철수도 딸의 변화를 보며 기뻐했어요. 지수야, 정말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네. 철수의 말에 지수는 아빠 말이 맞았어요. 제 행복이 우선이었는데 이제 박씨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미경은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고 지수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단순했지만 소중한 진리였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고 행복의 기준은 각자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영자와 함께 동네 부녀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어요. 결혼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미경의 진심 어린 조언에 다른 어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민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민수는 지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수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과장님의 꿈을 응원할게요. 민수의 말에 지수는 감동했어요. 이전의 준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미경은 이제 지수의 연애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지수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면 엄마도 좋아. 미경의 말에 지수는 고마움을 느꼈어요. 몇 년 후 지수는 민수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수 자신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했어요. 미경에게 소식을 전할 때도 지수는 당당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원해서 하는 결혼이에요. 미경은 지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안심했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 돼. 미경의 축복에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수의 두 번째 결혼식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수는 진심으로 행복해했고 미경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딸의 행복만을 생각했거든요. 영자도 미경의 변화를 보며 감동했어요. 미경아, 정말 많이 변했네.
이제야 진짜 어머니가 된 것 같아. 영자의 말에 미경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결혼식장에서 미경은 지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수도 미경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경은 철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된 것 같아. 철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네라고 답했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거에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가족의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수도 새로운 출발을 하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미경과 지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려주었어요. 지수는 마지막으로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도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미경은 지수를 꼭 안으며 답했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자.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